최재형 선생은 분당고등학교 승리에 축적을 했고요. 그 돈의 액수가 지금 현재 돈으로 주려고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가로 한 100억 이상의 돈을 축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신의 있는 외국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어렵게 고생하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많은 걸 베푼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애칭 이름은 빼치카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따뜻한 그런 따뜻한 상징은 난로. 그래서 빼치카 체제요. 이럴 정도로 이분이 그 많은 그런 애국 청년들을 교육시켰던 함께 나누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야 된다. 국민체제였던 지금 그다음에 대통령사 과장했던 지금 불쌍한 정권이었던 안정이 신학적으로는 안정사와 정권을 다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했습니다만 그러나 직접적인 교육들은 안정사가 직접 안정했기 때문에 보일 수 있고 그런데 최근에 깨서는 최재형이 바로 안중근의 실질적인 후원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살인지도 10살인지도 모르는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일본 밀정이 주는 과자를 받아먹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둘째 아들 안준생 그리고 딸 안현생 이렇게 있었는데 이 둘도 뭐 장성할 때까지 크게 이렇게 뭐 제대로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또 이렇다 할 직장도 가지도 못한 채 이렇게 커왔죠. 그래서 좀 둘째 아들 안준생이 일본 순사한테 잡힙니다. 너 안준생, 네가 안중근 아들을 했다. 너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이토 히로부미 아들한테 찾아가서 네가 대신 사죄를 할래? 이렇게 신문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의 영웅 안중근의 아들 안준생은 거기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죽인 그 이토 히로부미 아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대신 사과를 하겠느냐?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 따가워서. 안준생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에는 일본 추미로원이자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마지막에 신사가 있어요. 신사. 그래서 그 신사에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 아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 사죄하겠다. 싹싹 빕니다. 이걸로 그치지 않고 일본 전역을 돌면서 이토 히로부미 아들한테 안중생을 싹싹 빌면서 안중근이 잘못했다. 내가 대신 사죄하겠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안중생은 자기 붙잡아갔던 이제 경찰 양아들로 들어가서 약국도 차리고 뭐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친일파가 되는데 김구 선생님이 그래서 이 안중생에게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호부견이자 호랑이 아버지의 대자식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안들을 시켜서 암살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측에서도 안중근 의사는 영웅이죠. 동양 평화를 구현해낸 영웅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그의 핏줄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중생은 죽는 그날까지 뭐 살해의 위협을 이제 암살의 위협을 조금 받다가 이제 뭐 광복을 맞이하고 뭐 아마 부산에 가서 폐렴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딸 안현생은 어떻게 지내냐? 딸 안현생은 이제 안중생하고 같이 친일을 하던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뭐 선생으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광복을 맞이하고 우리 옛날에 경산에 효성여대 있었죠. 효성여대. 지금은 이제 대가대인데 거기 이제 러시아어학과 교수로 잠시 있다가 이제 그쪽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실 안중근 의사 가족들은 이제 안중근 의사 사후에 거의 일본의 선전용으로 많이 이렇게 쓰였어요. 왜냐면 뭐 자국민이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 같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네들한테 불똥될까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일본 사람들한테도 맨날 위협을 받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일본의 선전용을 이제 일본 뭐 찬양하는 뭐 그런 용도 이렇게 뭐 쓰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이제 그때 누군가가 조금만 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줬더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안중근 의사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 중에서도 뭐 정세를 살피다가 넘어가신 분도 계시지만 생활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일로 넘어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만 더 그래서 봐왔네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이제 국가유공자 분들이나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몇 없으세요. 다 이제 뭐 폐지 죽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막 그러신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는 이런 제2의 안중생, 뭐 안현생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고려인 문화센터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뭐 대동홍보사를 이렇게 차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으로 갔다라는 기사가 실리게 되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뭐 유덕순, 유동화 등이 이제 최정원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자신이 그 뜻을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겠다는 그 뜻을 밝히죠. 그래서 이 최재원 선생님은 이제 안중근 의사 외의 그 일행들에게 이제 자기네 집 앞마당에 사격장을 만들어서 이제 암살에 성공할 수 있도록 훈련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모든 물자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만약 후에 이제 일이 거사가 잘못되더라도 풀려날 수 있도록 러시아 최고 변호사들도 다 선임해주고, 그래도 만약에 일이 잘못됐더라면 이제 그 가족들을 다 돌보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이 안중근 의사는 일행들은 하얼빈으로 가서 이제 그 의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죠. 사실은 이제 이토 히로부미는 처음부터 하얼빈으로 갈 계획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체가구역, 만주 지역에 있었던 체가구역으로 이렇게 거기서 환승을 해서 이제 러시아 이제 공사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가는 길에 하얼빈까지 또 경선에서 가게 되죠. 이제 하얼빈은 이제 거의 마지막 스페어 같은,
최후의 보류가 이제 하얼빈역이었죠. 그래서 최가구역에서 이제 유덕순, 우동화 등이 대기하고 있다가 중국 공안들한테 이제 일본군들한테 걸리게 돼서 결국 거사를 치르지 못하고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제 하얼빈 쪽인 러시아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는 게 맞지만 이 일본의 또 간섭에 의해서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 변호사의 변호를 받는 게 아니고 일본 측에 이제 변호를 받게 되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변호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시죠. 이렇게 안중근 의사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최재원 선생님이 이렇게 키워내시고 하셨는데 거의 다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승복하시게 되자 최재원 선생님도 이제 말년에는 이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제 독립운동에 다 쏟아부으시고 이제 우스리스크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1919년 우스리스크로 넘어오시게 되는데 그 당시 약 300여 명의 고려인분들과 함께 우스리스크 지역에서 이렇게 전로 한족 중앙총회를 설립하시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해 있는 이제 백인의 이제 영향력 있는 이제 고려인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장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1920년 4월 5일 승목일이죠. 1920년 4월 5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일본군이 연해주에 있는 우리 일본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하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쳐들어와서 당시 우리 고려인분들에게 300여 명과 함께 최재원 선생님을 찾아내서 다 총살을 합니다. 재판도 없고 그냥 보이는 듯이 고려인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날을 4월 참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 최재원 선생님도 뭐 몇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최재원 선생님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썰이 있는데 첫 번째는 최재원 선생님이 뭐 이거는 뭐 TV에도 방송에 나왔던 내용인데 최재원 선생님이 이제 자기네 지금 저희가 가는 마지막 거주지에서 이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순순히 나오셔서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총살을 당하셨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재원 선생님이 도망가 버리면 더 많이 이제 희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순순히 붙잡히셨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썰은 이제 남아있는 이제 고려의 젊은 남성분들과 함께 이제 끝까지 게릴라전을 벌이다가 붙잡히셔서 이제 총살을 당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재원 선생님을 이렇게 1920년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가는 최재원 선생님 마지막 거주지는 이제 최재원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던 또 장소가 또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뭐 약 1시간 정도, 약 이제 한 40분, 40분 정도 더 가면 도착을 하는데 저희 또 이제 좀 피곤하시고 의사 그 유해도 저희가 지금 찾지 못하고 있죠. 안중근 의사 유해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당시 리순 감옥 부근에 일본에 원래 이제 사형수든 어떤 죄수든 죽고 나면은 그 화장하고 그 유해를 이제 가족들이 오면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는데 일본 측이 그거를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고 어디 이제 뒷산에다가 숨겨버렸죠. 그래서 거기 이제 가장 유력한 추정지가 지금은 근데 거기 3년 전쯤에 그쪽에 이제 뭐 아파트하고 뭐 빌딩이 들어선다고 하면서 지금 거의 찾기 어려운데 이것도 뭐 북한하고 뭐 우리나라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지 중국 측에서 뭐 그 허가를 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 안중근 의사 고향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 측에서도 요구를 해야지 이제 쌍방간에 돼야지 이렇게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최재원 선생님의 그런 시신도 사실은 찾지 못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안중근 의사라든가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그 유해를 왜 찾지 못하게 하냐면 그걸 기점으로 독립운동의 이제 중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그런 우리나라의 영웅들을
CC를 못 찾게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저희 이제 이상설 선생님 유원지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동 시간은 약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설 선생님, 고대 이상설 선생님은 뭐 헤이그 특사로도 유명하신데, 1870년 한국 충청북도 진천에서 탄생하셔서 제2의 율곡이이다 라고 칭송을 받으셨던 분이 바로 고대 이상설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94년 당시 조선의 마지막에 있었던 과거 시험에서 문과 장원 급제를 하십니다. 장원 급제를 하시고 25살의 나이에 장원 급제를 하시고 27살의 나이에 성균관 교수가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문학 학자로서도 그 명성이 아주 자세하셨던 분이 바로 최재형 선생님이신데, 최재형 선생님은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다양한 분야를 다 다루셨지만 수학, 조선의 당시 수리를 정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이상설, 고대 이상설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설 선생님은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특출나셨는데, 평화회의의 이준, 이 유종을 대동하고 사행하여 한국 독립을 주장하다. 이어 연해주에서 성명회와 권업회를 조직하여 한국 독립운동에 헌신 중 승부하다. 그 유언에 따라 이곳 수입품 강물의 뿌리다.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은 2001년 10월 18일 러시아 정부의 협조를 얻어 이 비를 세우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유언에 따라 수입품 강의 뿌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설 선생님의 유언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상설 선생님은 1917년에 돌아가십니다. 48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실 때까지 장가도 안 가시고 오로지 독립에만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결국은 광복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설 선생님은 자신을 죄인이다 칭하시면서, 나에게는 조국이 없다. 그러니 나는 조국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나의 모든 유해와 나의 모든 것은 불태워 화장하고 이곳 수입품 강물에 뿌려라. 그리고 제사도 지내지 마라.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지 마라 하면서 유언을 남기셨고요. 그 유언에 따라서 여기 뒤에 흐르고 있는 이 강, 지금은 우수리 강이라고 하고 당시에는 수입품 강, 중국식 이름인데요. 수입품 강이라고 하는 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슬픈하고도 비슷하죠. 저희가 바로 슬픈 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고려인 학살 4월 참전이 있었죠. 그때 또 고려인들의 그런 유해들을 다 어디다 버렸냐면 여기 뒤에 있는 이 강물에 떠넘겨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의 슬픔이 있는 강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것은 뭐냐면 물방울 모양 같죠? 불꽃이라, 영혼을 나타내는 불꽃이다, 혹은 물방울이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복을 이루지 못한 슬픔이 담겨있는 이상설 선생님의 눈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모양은 원래는 비천문이라고 해서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또 문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여기서 사진을 한번 찍을